이 영상은 360도 VR 영상입니다. VR 기기로 감상하시거나 구글 카드보드로 보시면 영상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보드로 보실 때는 스마트폰 화면 밝기와 화면 해상도를 최대로 하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기기가 없으신 분은 스마트폰 화면을 위아래 좌우로 돌려보시거나 손가락으로 돌리시면 360도 전방향 영상을 보실 수 있고, PC에서는 좌우 위아래로 클릭해서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길상사는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유명한 기생이었던 김영환이 운영하던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는데요. 김영환은 기생 시절 백석이 200의 시 자야오가에서 따와 이름을 지어 김자야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김영환의 김영은 진야, 본명은 김영환, 본명은 길상화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땅나크의 나타샤가 바로 그녀라는 설이 있습니다. 김영환은 백석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진 후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서울 3대 요정 중의 하나인 대원각을 운영하면서 백석을 기리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김영환은 1916년생으로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났으며 일찍 부친을 여의고 할머니와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으며 금광을 한다는 친척에게 속아 가정이 파산하자 기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17살 때 여창명인 김수정의 안내로 조선권번 정학전 습소 학감을 지낸 금화 하규일 선생의 넷째 양녀로 들어갔는데요. 하규일 선생으로부터 3년간 기생에게 필요한 가물을 익혔다고 합니다. 삼천리지의 수필을 발표하여 문학기생으로도 명성을 날렸으며 1935년 조선어학회 회원이던 해관 신윤국 선생의 후원으로 본에 가서 주경여독으로 학업을 이어가던 중 해관 선생이 투옥되자 서둘러 귀국하지만 면회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함흥 땅에 주저앉습니다. 1936년 오로지 은인이던 해관 선생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기생이 되어 큰 연회 같은 곳에 나가 함흥 법조계의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서 해관 선생님의 특별 면회를 신청할 수 있으리라는 절박한 믿음으로 함흥 권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생이 된 김영환 즉 김자야는 1936년 가을 함흥에서 가장 큰 요릿집인 함흥건으로 나갔던 첫날, 당시 26살이던 시인 백석과 당시 22살이었던 김자야가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함흥 영생학교 교사였던 백석이 김자야에게 자기 옆에 와서 앉으라 했고, 자리가 파하고 헤어질 무렵 오늘부터 당신은 이제 내 마누라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1939년 백석이 홀로 만주 신경으로 떠났고, 해방 후 백석이 신의주시에 잠시 거주 후 정주로 이동한 사이 6.25 전쟁이 발발해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영환은 평생 백석을 그리워하며 그의 생일엔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53년 김자야는 중앙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늦은 나이에 졸업했는데요.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2년 뒤 성북동 상골짜기에 한식당 청함장이라는 별장을 사들여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지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각은 군사정권 시절 삼천각, 청운각과 함께 3대 요정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길상사 건립 당시 1,000억에 달하는 돈도 그 사람의 시 한 줄만 못하다 라며 언제 백석이 가장 생각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따로 때가 어디 있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환은 1987년 법정 스님의 저서 무소유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는 법정 스님을 찾아가 대원각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절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시주 규모는 건물 40여 채와 대지 7,000편 규모로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법정 스님이 시를 받아들이고 1995년 대법사로 등록했다가 2년 동안 개보수를 거쳐 지금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로
이름을 바꾸어 재등록하였지요. 법정 스님은 길상사의 창건법회에서 불문에 귀의한 김영환에게 길상화라는 법명을 지어주었으며 당시 김영환은 수천 대중 앞에서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만 저기 보이는 저 팔각정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저곳에서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99년 11월 사망했으며 자신의 유해를 눈이 오는 날 길상사 경내에 부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화장을 치러 길상사 경내에 산골하였으며 따로 묘지는 없고 길상사 경내의 길상원 뒤쪽 작은 언덕에 김영환의 사당과 함께 그녀의 공덕비와 백석의 시비가 세워졌으며 극락 전에 김영환이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에 입적을 하셨는데요. 송광사에서 화장으로 모셔진 후 유골의 반은 송광사 불이람 후박나무 아래, 나머지 반은 길상사 가장 안쪽 진영각에 모셔져 있습니다. 영상 질감하시고 마음 적적한 날에는 길상사를 와보세요. 그 마음 다 해소됩니다. 다음에 들려드리는 시는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보조군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새 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것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백석